네, 안녕하세요. 식물보호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22년도 2회차 식물보호 산업기사 CBT 기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다음 중 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3번에 보시면 균핵이라는 게 있어요. 야, 균핵은 표징에 해당됩니다. 자, 표징은 병환부에 나타나는 병원체를 말하는데요. 균사나 균사막, 균핵, 포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징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 3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물 세균병의 병진과 그 원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4번에 보시면 잎 마름이 코르코아라고 되어 있는데, 코르코아라는 것은 특정 부위가 비대 생장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보호 조직 같은 건데 좀 단단해지는, 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잎 마름은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잎이 시들해지고 약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 자체가 연결이 잘못된 거죠. 틀린 거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식물병원성 곰팡이가 기주식물 침입해서 조직에 형성되는 것 중에서 양분을 흡수할 때 사용하는 기관을 물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통 주요 기관으로서는 흡기, 부착기, 발화관이라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왔던 것은 키워드 양분 흡수 사용 기관이죠. 양분 흡수할 때는 주로 흡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부착기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기주식물을 부착해서, 이름 그대로 부착해서 침입을 하기 위해서 균사나 발화관 끝부분에서 부풀어 오른 기관을 말하고요. 발화관은 발화하는 곰팡이 포자에서 형성되는 초기의 균사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고, 이번 문제는 흡기에 관련된 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생물적 방지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은 저항성 품종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거, 반드시 뭐뭐에서만, 뭐뭐만을 이런 식으로 특정에 한정되어 있는 건 의심을 해라. 자, 생물적 방지에는 저항성 품종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곤충, 미생물 농약들 다양하게 이용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1번 이 부분이 아예 틀렸죠. 뭐뭐만을. 자, 기생식물로 분류되는 식물을 골라라. 누가 있었죠? 겨우사리가 있었습니다. 겨우사리는 이제 기생식물이란 건 기주식물의 뿌리나 줄기에 침입해서 양분을 탈취하는 녀석들을 말하는데, 식물보호 시험에서는 주로 기생식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에 있는 겨우사리랑 그리고 아래쪽 해설에도 있지만 새삼, 이렇게 두 가지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애멸구에 의한 전염병에 되는 병을 물었습니다. 자, 애멸구 바로 3번에 있는 줄무늬 잎 마른병인데요. 1번의 그 흰잎 마른병 같은 경우에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주로 물에 의해서 전반이 되고요. 2번의 잎진무늬 마른병은 진균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얘도 물에 의해서 주로 전반이 됩니다. 4번에 있는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주로 진딧물이 매개충이 되죠. 다음, 은행나무 잎 마른병의 병원균은 잎에 어떤 방법에서 주로 침입하는가? 자, 잎 마른병.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처 부위에 의해서 침입을 하는데요. 피해가 보통 발생하는 것은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게 되면 비바람이나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이 부위를 통해서 주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과다 사용 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키므로 특히 토양의 비배 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무기 성분을 물었습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번에 있는 질소를 말하는데요. 이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게 되면은 저항력 감소라든지 도복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지 이런 위험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잎의 생장에 이제 그 어떤 과도한 생장에 의해서 동화 양분이 많이 소비되게 돼요. 그러면서 도장 같은 게 넘어짐이 발생하게 되면서 균의 침입 같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끈적균류에 속하는 병원균에 의해서 배추, 양배추, 갓 등 주로 발생하는 큰 피해를 주는 병을 물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있는 뿌리혹병인데 뿌리혹병이 만약에 감염되면 이상 비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혹같이 생긴 게 여러 개 발생하게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점균류라는 끈적균류 얘가 보통 생길 때 배추나 양배추 같은 것들에 큰 혹 같은 게 여러 개 생기는 현상 뿌리혹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잣나무 털록병의 방제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번에 보시면은 담자포자에 비산하는 초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8월쯤 소생자가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주로 보르도액을 잎 표면에 발라주게 되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 시기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봄이 아니라 8월쯤이기 때문에 늦여름 아니면 초가을 이런 날씨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살균제를 뿌려준다라기보다는 이런 포자를 막기 위해서는 피막을 형성하는 보르도액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